네. 자, 네, 이 종목 빠질 수가 없죠. 이런 대형주가 이렇게 무거웠던 경기 방어주가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습니까? 한국전력 10% 넘게 올랐습니다. 와, 대웅제약도 어제 오히려 이 메디톡스와 ITC 관련 결과가 이 주가에 호재가 되고 있어요. 부강약품도 오르고 있고 오늘 야, 이 수급 새끼가 정말 가장 핵심인 종목입니다. 다 빨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 뭘 제일 관심 있게 보세요? 사실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뭐 네. 이제 ITC 소송 관련 결과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언급됐기 네. 때문에 오늘은 또 이제 한국전력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한국전력의 지금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급등도 연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간다는 건데 원인은 간단합니다. 연료비 연동제 때문이죠. 즉 우리가 이미 연료비 연동제라는 개념 자체가 그다지 뭐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누차 강조가 됐던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서야 지금 도입을 할까요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의 지금 증가가 계속 올라간 거죠. 근데 왜 하필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을 때 단순히 말 한마디로 이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맞아. 가치가 있었느냐 네. 이 부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네. 이번에 대대적으로 WTI를 비롯해서 브렌트유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설계되는 유가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 자, 이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유가가 확 급락을 해버리니까 싼 값에 석유를 사왔어요. 그리고 지금 날씨 추우니까 그때 사온 석유들도 마찬가지로 더 때우는데 연비가 생각보다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가를 잡기 위한다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 연료비 연동제인데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얘기하면서 아마 자막에 나와 있는 단어 LCOE라는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에 대해서 원가를 균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 그 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이 연료비 연동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연료비 연동제도 마찬가지로 OECD 국가들 30개 국가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가입을 했는데 유독 한국은 가입을 안 했습니다. 물론 가입하지 않은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 여기서 말씀하는 연료인 석유 에너지에 대한 의존율이 적은 나라들.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의 비율이 높다든가 아니면 수력 발전이 높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연료가 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해외에서 석유 에너지, 화학 에너지에 대한 화력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의존이 높은 한국은 여기에 가입을 안 했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논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3분기 때 영업이익도 실제로 저유가 사태에서의 어떤 유가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8%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출은 똑같아요. 왜 쓰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오히려 영업이익, 그러니까 단가가 맞춰졌다는 거는 근 5년 이내에 한전의 한국전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면 시그널이죠. 실적에 엄청난 기여도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오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타나는 것이고 다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여전히 이것이 이번 현 정권 내에서 그러니까 이번 올 다음 이듬해까지에 빠르게 되지 않으면은 유가는 유가대로 회복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다시 손실폭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은 급하게 굳이 고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바라볼 수 있는 메리트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즐기되 지금 신규 진입할 자리는 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늘 조금 이렇게 조금 시초 가격을 조금 높게 시작을 했는데요. 네. 2,500원 조금 가량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2,700원 그러니까 전일장까지의 급등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았을까. 네. 다만 아쉬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오늘 터치다운을 하고 다시 내려왔던 것이 사실은 기존 보유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매도 물량을 나타내면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갖고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오늘 손절가격은 26,000원입니다. 전일 급등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연료비 연동제가 무산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산이 될 가능성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무산이라기보다는 시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가의 기다림도 커지겠죠. 오늘 말씀하셨듯이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현재 9%가 오른 28,350원 가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웅제약을 비롯한 제약주들의 흐름이 함께 좋은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테마주들을 봐도 코로나 관련 치료제, 백신 테마들이 또 다시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바이오만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가장 간단한 방법은 두 가지 포트에서 비율을 설정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직 코로나 안 끝났습니다. 코로나가 백신이 지금 접종이 되고 하는 것도 실제로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된 것이 물량 확보돼서 접종 단계까지는 무려 내년 4월 정도가 됐을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방역 그리고 우리가 뭐 음압 구급차라든가 뭐 아니면은 음압 병실과 관련된 종목들이 당분간에서는 어떤 이런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반복상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께 조금 권고를 드린다면은 어느 정도 기존에 체리 피킹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양자의 부분 조정을 하기 위한 네네. 분할 매도 개념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분할 있습니다. 매도. 이제 슬슬 좀 차익 실현해야 될 때라고 보시는 거군요. 차익 실현보다는 이제 비중 조절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 코로나라는 악재는 끝이 나게 됩니다. 다만 네. 이 소멸성 악재가 무려 2년 가까이, 3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까 될 거라는 어떤 우려감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에 대한 집중 현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 오히려 백신에 대한 접종들이 지금 다른 국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영국의 V대를 비롯해서 뭐 캐나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심지어 미국마저도 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회복을 기점을 보시고 이제는 조금씩 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좁혀 나가시자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가 그야말로 끝물인지 다시 또 시작하는 건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에서도 엄청난 활발한 종목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종군당과 종군당 바이오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